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정윤원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링이라는 캐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타이틀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가까운 캐시 라이브러리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캐시 기능을 잘 지원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그런 API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사전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맨캐시든 LRU 캐시든 아니 다른 거든 캐시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장고 사용자분들 얼마나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15 한국 파이콘에서 이제 파이파이 알파이썬으로 20배 빨라지는 아히 인터프리터라는 걸 발표했었고요. 저 좀 기행이고 사력 같은 거였고, 구름 입력기라는 오픈소스 맥 OS 한글 입력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링은 뭐냐, 이거 왜 쓰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만 얘기를 할 거고요. 링의 키 피처는 이렇게 7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기억해 두면 좋고, 자주 나올 화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캐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캐시를 왜 하느냐, 이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제 캐시를 왜 하는지는 이미 아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고요. 하지만 캐시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링을 왜 하는지와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링은 왜 쓰느냐, 요약하자면 이제 스토리지는 잊어버리고 코드에 집중하고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쓰자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캐시는 무엇입니까? 캐시는 하나의 컨셉이죠. 어떤 스토리지든 스토리지가 있으면 캐시 스토리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스토리지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캐시드 펑션에 대한 캐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코드가 번잡해서 여기선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기서 실행 의도가 담긴 코드는 아래 두 부분이고요. 캐시드 펑션을 실행해서 이제 액츄얼 펑션의 결과 넘기는 이런 패턴을 가지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전부 그냥 반복적인 노동이죠. 캐시 키를 만들고 이거 스토리지에 이미 있나 검사하고 있으면 불러오고 없으면 함수 실행하고 저장하고 이런 걸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실수한다는 거거든요.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오타 하나 나고 부호 틀리고 이렇게 해서 버그 나오고 잘 안 되고 그러죠. 별거 아닌 거 잡는데 시간 쓰고 하면은 시간이 아깝고 이런 거 왜 했나 싶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흔한 문제는 답이 있는데요. 아까 많은 분들이 쓰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LRU 캐시라는 게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의 펑툴스에 있죠. 이걸 쓰면은 아까 쓴 코드랑 거의 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큰 장점이 실행 의도가 담긴 코드가 한 군데에 모였죠. 그래서 캐시를 하는 게 코드의 실행 흐름을 전혀 해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캐시를 하는 부분은 함수로 이제 잘 감싸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히 이제 함수에 쓸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이라 부를 만한데요. 하지만 순수 함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프로그래밍의 세계는 이제 부작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내용을 모르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다음 실행에도 같은 기능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같은 일을 하는 함수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LRU 캐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목록을 불러온다고 할 때 게시판 목록을 불러오는 함수는 새 게시물이 생길 때마다 바뀌게 되죠. 네, 이런 경우에는 LRU 캐시를 쓰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건 이제 답이 없냐? 다행히도 이것도 이제 캐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흔하게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캐시의 수명을 많이 저장하는데요. 네, 장고에 이제 캐시 페이지 데코레이터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 데코레이터는 특정 HTTP 요청이 오면은 요걸 일정 기간 캐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 코드에서는 이제 15분 동안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되게 정말 좋아 보이죠?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장고 아까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쓰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네, 장고 사용자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아무도 안 씁니다. 왜 그러냐? 이거 쓸 땐 좋은데 무효화를 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마침 어제 쓰는 분을 만나서 이거 쓰는 분 되게 오랜만에 봤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무효화를 시키냐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이제 서비스가 작기 때문에 캐시 스토리지를 통째로 날립니다. 맨캐시 재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되죠. 작은 서비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장고에서 이거는 삭제할 수가 없냐? 되거든요. 만일 함수 하나만 삭제시키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화면에 있는 저런 이제 긴 코드를 쓰면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하고 싶지 않죠. 네, 캐시 한번 편하게 하려다가 코드를 6줄씩 쓰고 있으면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링의 접근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링의 장고 확장을 쓰면은 함수에서 이제 딜리트를 콜하면은 저 부분을 삭제를 시켜주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캐시 인터페이스의 개선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이 라이브러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방금 보신 딜리트 서브 함수가 있죠. 이게 바로 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데이터 컨트롤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링 함수를 볼 거예요. 왼쪽이 링 함수이고 오른쪽이 LRU 캐시를 쓴 건데요. 다 똑같고 데코레이터 부분만 다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행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제 기본 사용에서는 양쪽이 큰 차이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링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서브 펑션을 가지게 되고요. 지금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펑션이라는 함수에 이제 점을 찍고 딜리트를 호출할 수 있게 되었죠. 저런 이제 점을 찍고 호출할 수 있는 거를 임의로 서브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방금 장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삭제는 저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갱신도 강제로 시킬 수가 있고요. 서브 펑션을 딜리트 대신에 업데이트로 바꿔 넣기만 하면은 캐시 저장된 걸 무시하고 바로 새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서브 펑션 없이 호출하는 거는 디폴트로 지정된 궤도 업데이트라는 걸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링의 기본 단위는 서브 펑션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왜 이렇게 옮겼느냐? 바로 이제 스토리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고요. 지금 링 함수를 가지고 함수 콜을 해서 내용도 불러오고 캐시를 삭제도 하고 캐시를 강제로 업데이트도 시켰는데 그렇게 하면서 스토리지에 관련된 코드는 데코레이터를 만들 때 딱 한 번만 썼죠. 이렇게 함수만 한 번 만들어 두면은 캐시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스토리지에 정신을 뺏기지 않고 그냥 코드 흐름만 보고 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캐시 프로그래밍 할 때 흔하게 쓰는 삭제 아니면 이제 있는 경우에만 가져오기, 업데이트하기, 캐시 무시하고 실행만 하기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없는데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은 추가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 넘어갔던 장고로 돌아가면은 장고에서도 특별한 이제 기능을 추가해 넣은 게 아니라요. 장고에서 원래 할 수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건데 인터페이스만 사람이 쓰기 좋게 바꾼 거거든요. 넘기는 파라미터가 좀 직관적이지 않은데 이건 장고에서 이 기능을 만들려면은 필수적인 파라미터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는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쓸만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그치면은 좀 섭섭하고요. 흔히 쓰이는 이제 캐시 스토리지들이 여러 값을 동시에 읽거나 쓸 수 있는 걸 지원하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맨캐시로 치면 멀티겟이 있고 레디슨 겟 멀티던가요? 그래서 비슷한 게 다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링에서도 이런 걸 성능을 위해서 똑같이 제공을 하고요. 함수 파라미터를 투플이나 딕트로 만들어서 리스트로 넘기면은 값도 실행 결과도 예상한 거랑 똑같이 1, 2를 넣으면 1, 2 실행 결과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통째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get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펑션으로 인터페이스를 옮기는 것으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는 그 메서드와 디스크립터 지원인데요. 그 앞에서 본 예제는 모두 이제 소위 그 프리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 메서드가 아닌 단독 함수들인데요. 디스크립터를 다루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 디스크립터는 함수도 아니고 디스크립터가 갖고 있는 함수는 뭐 안에 숨어 있어서 꺼내기도 뭐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유저 API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웹에서 뭔가 받아오는 함수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밑줄 친 거 이제 위아래로 있는 이제 클래스 메소드와 메소드가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LRU 캐시 같은 거를 적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LRU 캐시 같은 걸 하려면 저 셀프나 이제 클래스 같은 변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은 안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걸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 있긴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 LRU 캐시를 뭐 클래스에 쓰게, 그러니까 메서드에 쓰게 해주는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서 적용한다.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고요. 근데 용도에 맞게 그런 개별적인 해법들을 구해서 잘 쓰면 되고, 뭐 공유된 것도 있고 다들 이제 제품에는 그냥 필요한 만큼 구현을 해서 인하우스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없진 않아요. 되긴 됩니다. 만들면 다 되는데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링을 쓰면은 유형별로 이제 애독한 그런 해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완전히 똑같은 사용법으로 내가 기대한 것과 이제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부에 감싼 게 뭐 아까처럼 이제 프리 펑션이든 지금처럼 뭐 클래스 메소드든 아니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메소드든 이런 건 상관없이 같은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할 수 있느냐? 뭐 프리 펑션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프로퍼티 요건 다 이제 파이썬이 제공하는 내장된 디스크립터들이죠.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제공이 되고요. 그런 것 말고 뭐 그 파이썬 유명한 프로젝트들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디스크립터들 중에 뭐 하이브리드 메소드, 하이브리드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그 크게 컨벤션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임의의 디스크립터에 자동으로 대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SQL 알케미에 있는 하이브리드 메소드 같은 걸 테스트를 했는데 잘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링을 그 주위에 소개할 때 많이 들은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메소드나 디스크립터에서 뭐 셀프랑 클래스 떼고 진짜 파라미터만 받아서 이걸 동작을 바꾸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인데 어떻게 했냐?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능만 하는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와이어로프라고 하고 이걸 쓰면은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캐시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서 뒤에서 잠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메소드와 디스크립터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목표는 일관성 있는 사용 방법과 동작을 제공해서 어려운 건 다 링이 해주고 사용자는 캐시만 신경을 쓰자 입니다. 네, 다음에 다룰 내용은 캐시 키의 일관성인데요. 이게 뭐 원래도 중요한 이 내용이긴 하지만 링에선 특히 더 중요한데 같은 의미의 함수 인자에 대해서 같은 키를 생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만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LRU 캐시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두 가지 호출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펑션에 이제 키워드로 파라미터를 넘길 수가 있고 그냥 값으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엔 이 두 개의 콜이 같은 콜인데 LRU 캐시가 보기엔 이게 다른 콜이거든요. 호출 형식만 다를 뿐인데 그래서 LRU 캐시는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캐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캐시로 이득을 보는 건 어차피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되게 많이 호출해야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두 군데로 나뉘긴 하지만 결국은 둘 다 캐시가 될 거고 뭐 대부분의 비용 절감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링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링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키워드 파라미터를 넘길 수가 있고 값으로 파라미터를 넘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다른 키를 생성하게 되면은 내가 캐시를 v1로 만들었는데 이제 1에 들어간 걸 제거를 하려니까 제거가 안 됐어요. 이러면 이제 되게 알기 힘든 버그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엔 같은 키를 제거를 했는데 삭제가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러면 이런 버그를 사용자가 겪고 있으면은 만든 사람이 욕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링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같은 키를 만들어내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호출 방식을 이제 예시로 써놨는데 전부 다 같은 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안 보여드렸지만 .key라는 서브 펑션이 있고 이게 키를 만들어내는 함수인데요. 네, 함수가 어떤 키를 생성하는지 궁금하면 저런 식으로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메서드랑 클래스 메서드 등등도 다 지원을 하니까 여기서도 키를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모두 일관성 있는 키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거 만들 때는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에서 클래스 메서드를 인스턴스에서 호출했을 때랑 클래스에서 호출했을 때 같은 키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많은 고생을 했고 어쨌든 이제는 잘 같은 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키 일관성을 포함해서 링의 캐시키 정책은 저런 목적들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같은 의미의 호출에 대해서 항상 하나의 캐시키가 존재하는 걸 보장해요. 그래서 캐시키를 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캐시에 접근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다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보신 서브 펑션처럼 키를 만드는 함수만 따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을 쓰는 프로젝트와 링을 쓰지 않는 프로젝트 간에 파이썬 프로젝트 간 호환이 쉽고요. 그리고 장고에서 캐시 페이지 이런 것들은 보면 키가 사용자가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들어낼 수 없는 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이제 해시 같은 걸 만들지 않고 모두 의미 있는 문자를 만들기 때문에 파이썬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 이런 거랑 호환을 시킬 때에도 자바 프로젝트에서 같은 키를 만들어내는 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링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백엔드랑 붙여서 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백엔드를 쓸 수 있고요. 짧게 설명하면 이제 저는 6가지 백엔드를 지원을 합니다. 딕트, 쉘브, 맨캐시, 레디스, 디스크 캐시, 그리고 장고 캐시를 지원을 하고요. 각각은 이제 저기 넣을 수 있는 각각의 스토리지는 오른쪽에 있는 10가지 스토리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레디스나 맨캐시 쓰시면은 다들 저 중에 한 가지를 쓰시겠죠.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아직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싱카이오 지원 잘 하느냐? 네, 잘 합니다. 방금 보신 페이지에서 지금 회색 처리된 부분이 어싱카이오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회색 처리된 부분만 빼고 전부 다 어싱카이오 지원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5가지 스토리지만 제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새로운 백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드를 30줄 정도 짜면은 금방 추가가 되고요. 이게 예제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맨캐시 코드를 카피해서 그대로 넣은 거고요. 모든 백엔드가 이런 방식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래 한동안 썼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이제 미묘하게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묘한 불편함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링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이제 모듈화를 해서 각각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게 만들게 되었고요. 네, 이를테면 처음에 이제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링이 생성하는 키를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모듈이 나오고 클래스가 나오고 함수 이름이 나오고 파라미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키 쓰고 싶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 쓰고 있는 키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걸 쓰고 싶을 수도 있죠. 이를테면 이제 아티클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해내는 키는 샘플.py 파일에 있으면은 오른쪽과 같이 키를 생성해내는데요. 함수 인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좋다. 하지만 프리픽스만 바꾸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처음 만들 때 프리픽스만 바꿔 넘기면은 바뀌어서 나옵니다.
뭐 이런 사용례가 이제 한 가지 있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아예 키를 다 갈고 싶을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티클 함수가 가진 아티클 함수에 있는 서브 펑션 중에 이제 ring.key라고 키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함수가 있고요. 요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키 함수를 만들어 넣으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완전히 키를 바꿔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면은 그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랑 그 캐시키의 호환성을 맞추거나 원하는 키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인코딩에 관한 것인데요. 내 데이터는 이제 바이너리가 아니다. 복잡하다. 그 스토리지, 네, 복잡한 데이터는 대체, 복잡한 데이터는 대체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그 기본적으로는 함수의 반환값을 그대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제는 지금 위랑 아래랑 둘 다 이제 스토리지가 딕트거든요. 딕트는 뭐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으니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많이 쓰는 뭐 맨캐시나 레디스 같은 스토리지를 쓰면은 얘네는 사실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만 넣고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함수가 항상 바이너리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파이썬 코드에서 뭐 바이너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용하려면 이제 내가 손으로 매번 그거를 풀었다 묶었다 하려면은 그 편의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코더라는 걸 지정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위랑 아래의 차이는 이제 코더를 바꿔 넣은 건데 코더 제이선을 넣게 되면 내부에 저장될 땐 제이선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그냥 함수를 콜한 결과는 위랑 아래랑 둘 다 이제 그냥 딕트가 나왔습니다. 둘 다 리턴하는 값은 똑같잖아요. 이거의 차이는 그 실제로 스토리지로 쓴 딕트를 열어보면 차이가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랑 차이점은 그 딕트에 넘겨놓는 데코레이터에 넘긴 딕셔너리를 안에 든 내용을 이제 열어서 본 거고요. 그 위에서는 코더를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딕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에서는 그 코더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거 제이선 형식으로 덤프되어서 바이너리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형식은 딕트를 스토리지로 쓸 때만 쓸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래처럼 넣으면은 그 맨캐시나 레디스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선이 있는 건 좋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이선 말고 딴 걸 쓰고 싶다. 기본적으로 그 제이선과 피클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상상력이 모자란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다른 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새 인코더를 등록하는 것도 쉽습니다. 네, 먼저 그 함수별로 인코드와 디코드 함수를 따로따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아까 앞에서 본 거랑 같은 함수인데 코더를 지정하는 대신에 그 인코드와 디코드를 하나씩 추가하게 되면은 결과는 아까랑 똑같이 그 코더를 넣은 것과 똑같이 바이너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거 말고 함수별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자주 쓸 거다. 자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 새로운 코더를 이름으로 등록하면은 그 이름으로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선과 피클 코더는 뭐 저런 식으로 등록해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저 코드가 그 실제로 제이선과 피클 코더를 등록하는 코드와 거의 같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같은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의의 인코더를 추가하기 좋기 때문에 함수 반환 값이 스토리지 친화적인 걸 덜 고려해도 인코더만 잘 만들어 넣으면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저의 경우에는 커스텀 코더를 대체 언제 만들어 썼느냐. 그 작년에 이제 네이버 클로바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파이썬으로 돌아가는 내부 서비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링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객체들을 그 캐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객체의 이제 덤프 데이터만 가지고 타입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시로 덤프할 때는 그냥 러우 데이터를 그대로 덤프를 해서 쓰고, 불러올 때는 그 내부 데이터를 까서 원하는 필요한 객체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인코더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잘 바꿀 수 있는 건 알겠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캐시 정책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 뭐 이제 새 메서드를 추가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럴 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바꿔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건 거의 이제 만능 도구인데, 뭐 링에서 어딘가 동작을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한 80%는 이걸 바꾸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뭐 여기서 화면으로 설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링에 내가 필요한데 없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유저 인터페이스 확장을 해야 되냐? 링으로 뭐든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이제 링이 아주 잘 발전을 해서 뭐든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매번 기능을 확장해서 써야 된다고 하면은 불편해서 쓸 수가 없죠. 대신에 링은 내가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쓸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오늘 예제로 많이 쓴 이제 아티클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요, 아티클을 실행해서 바로 값을 받아오는 대신에 뭐 키만 만들고 맨캐시에서 저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리고 아티클에서 이제 디코더를 실행해서 값을 원본 데이터로 디코드하고,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사실 뭐 article.get과 같은 코드죠. 왜 한 줄로 되는 일을 번거롭게 세 줄로 하느냐? 물론 일부러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링에서는 단순하게 get과 set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백엔드에 최적화된 특화된 작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평소에는 링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다가 필요한 경우 각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맨캐시에는 이제 increase, decrease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쓴다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링의 사용자의 코드를 묶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링을 쓰더라도 언제든지 원래 방법으로 자유롭게 되돌아가서 섞어쓸 방법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형태로 쓰더라도 다른 방법과 결합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코드가 링에 갇힐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링에 대한 얘기는 얼추 끝났고요. 링을 만들면서 알게 된 파이썬에 관해서 짧게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스펙트 모듈에 있는 시그니처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함수의 파라미터와 반환값,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을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파이썬 3.3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3에 들어간 걸 누가 이제 백포트를 해놨고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맨 위랑 아래쪽을 보시면 저 함수를 이제 시그니처를 이용하면은 제가 뭐 이제 포지셔널인지 키워드인지 아니면 뭐 이제 가변 길이 인자인지 뭐 키워드 인자인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고요. 링에선 이걸로 이제 일관성 있는 키를 만드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처음에 이제 고생해 가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걸 열심히 짰는데요. 네, 지금은 다 걷어냈고 이걸 잘 쓰고 있습니다. 역시 파이썬 3.3에 추가되는 것 중에 이제 퀄네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모듈 안에서 하나의 클래스나 함수를 가리키는 거의 유일한 이름이고요. 네임은 자기 자신의 이름만 가리키기 때문에 퀄네임의 메인 끝부분에 해당을 하죠. 조금 다릅니다. 파이썬 2에는 im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클래스가 다 생성이 되어야지 클래스 메서드에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랑 다르게 클래스의 함수를 찍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링처럼 이제 데코레이터로 값을 받아오는 경우에는 더 유용하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키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지만 프리 펑션이랑 메서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서도 좀 쓰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노테이션 문제가 있었는데, 파이썬에서 어노테이션 흔히 타입 힌트 주기 위해서 널리 쓰이죠. 네, 근데 당연하게도 이제 원본 함수가 int를 반환한다고 할 때 뭐 이제 get은 캐시가 있으면은 int가 나오고 캐시가 없으면 none이 나오니까 옵셔널이 돼야 되고, 키를 호출을 하면은 키는 항상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나오게 되는데, 마이파이나 타입카드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마이파이나 타입카드 쓰는데 서브 펑션을 호출했는데 뭐 타입 힌트가 안 붙어 있거나 그 타입이 안 맞거나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링에서는 이걸 다 맞춰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은 저렇게 이제 함수의 어노테이션즈라는 애트리뷰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딕셔너리 형태로 타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아까도 잠깐 소개한 피클. 피클은 뭐 다들 아시죠? 그 피클은 넘어가고 그 쉘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둘 다 오래된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인데요. 쉘브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쉘브는 피클을 쓰는 그 DB 같은 거고요. 이제 피클 자체가 보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좀 있지만 이 제약사항 안에서는 그 파이썬 객체를 그냥 파일로 덤프시키고 싶다 할 때 아주 유용한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메서드와 디스크립터는 아까 뭐 와이어로프를 쓰면 된다고 했는데요. 와이어로프의 컨셉은 그 클래스에 있는 함수의 선언은 각각 하나의 이제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라는 클래스에 그 F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 자체는 하나지만 그 각 함수가 실제로 호출될 때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 대해서 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 시그니처에 대응하는 것과 함수의 호출에 대응하는 것들을 분리시키자라고 해서 분리를 시킨 거고, 그 시그니처에 대응하는 것은 로프, 그 실제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것은 와이어로 나누어서 각각 대응을 시켜서 뭐 커버를 하면 이제 모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커스텀 구현에 대응하고 이런 건 덤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립터를 다룰 때 그 관심 있는 내용들이 저런 것이었는데요. 뭐 함수냐 메서드냐, 이거 디스크립터냐, 프로퍼티냐, 뭐 대체 바인드 되는 게 대체 뭐냐, 클래스냐, 객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모두 이제 해결을 하긴 했고요. 그 간신히 해결을 했는데 아주 잘하고 있진 않고 원하는 결과 정도는 겨우 얻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 아이디어는 저 밑줄 F라는 작은 함수를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오너십을 가진 걸 뭘 리턴하느냐를 보는 거고요. 네. 여러 파이썬 버전에서 호환되는 이제 일관성 있는 해법을 만드는 게 힘들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같은 코드로 모든 버전에서 호환되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버전별로 체크를 해서 이것저것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파이파이 버그도 하나 찾아서 리포트를 했고요. 뭐 별건 아니고 그 파이썬에서는 파이썬 2에서는 인스턴스 메소드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파이파이 2에서는 그냥 메소드가 나오더라라고 해서 버그 리포트를 했고 고쳐져서 다음 버전에는 고친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그는 고쳤는데 링 개발에 도움이 됐느냐? 링이랑은 아무 관련 없는 그냥 버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고 확장을 짜기 위해서 테스트를 짜다 보니까 뭐 손으로 테스트할 수는 없고 장고 앱을 인베드 하려니까 장고 앱은 너무 크잖아요. 파일 뭐 기본적으로 대여섯 개씩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테스트 코드에 달고 싶지는 않다. 네, 그래서 그 장고 앱을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 코드에 내장을 시켰고요. 뭐 제가 그냥 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잘 정리해서 미니멀하게 파이썬 1, 2 호환되게, 그리고 이제 테스트로 호출할 때랑 스탠드얼론으로 돌릴 때 호환되게 만들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링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